안녕하십니까? 마이다스 서공투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삼성그룹 전기차 생산 TF 구성했다 관련 뉴스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드릴까 하는데요. 물론 삼성이 자동차에 관심을 가졌던 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1992년 이건우 회장님일 때, 그리고 삼성이 투자한 사업 중에서 유일한 실패한 사업이 자동차 사업이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실 거고, 그만큼 삼성으로서는 아픈 기억이 있는 사업이에요. 자동차 사업이라는 게. 그래서 다시는 진출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했던 사업이기도 하고. 근데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게 그냥 지나가는 뉴스가 아니고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도 있다. 그리고 그게 가능하다면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건 물론 핵심은 삼성 SDI겠죠. 오늘 주가 흐름을 보면 뭐 삼성 SDI는 5% 정도 오르잖아요. 뭐 관련 기업 얘는 배터리니까 핵심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삼성 전기 이제 카메라, 전장 카메라 이런 쪽, 그 다음 뭐 PCB 같은 거 다 관련된 기업이죠. 주가 반응 없죠?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차량용 반도체, 그 다음에 삼성 디스플레이를 품고 있으니까 차량용 디스플레이 전부 갖추고 있죠. 기타 뭐 삼성 SDS 뭐 이런 기업 주가에 반응은 없어요. 삼성 SDI 빼고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냥 공식적인 발표한 뉴스가 아니고 추측성 기사예요. 사실은 삼성이 TF 구성했다는 거 하나 가지고 얘네 진출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뿐인데, 뭐 삼성에서도 공식적인 그런 기사 이런 거 내놓지는 않고 있고요. 근데 저는요,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삼성에서 유일한 실패했던 사업이라고 또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실패했던 이유도 좀 운이 나빴어요, 사실은. 왜 운이 나빴냐면, 92년도가 자동차 사업 진출한다고 발표를 했고, 그때 이제 대우자동차, 현대자동차 난리 났었죠. 삼성이 진출하면 장난 아닐 것이다. 이런, 그때 당시에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한 1996년도가 시제품이 나왔어요, 사실은. 그때가 제가 직장생활 초년기인데, 차도 잘 나왔어요.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2년 있다 IMF가 터진 거죠. 그리고 대우자동차가 분해되고, 김대중 정부 들어와서 빅딜이 나왔죠. 강제적으로 재벌들 빅딜 시켰죠. 그러면서 뭐 현대반도체, LG반도체가 이제 지금 하이닉스로 나오고, 뭐 이런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철수하면서 계열사한테 수조 원의 피해를 입혔죠. 진출했다가 철수했으니까. 그 돈을 이건희 회장이 삼성생명 지분을 팔아갖고 메꿔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지은 사업이다. 자, 이건희 회장은 자동차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고 그러고요. 그게 이제 뼈 아프죠. 그걸 실패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지켜본 이재용 회장은 당연히 자동차 사업에 관심이 없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근데 앞으로도 이럴 것이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 그때 당시 완성차는 너무나 부품도 많고 계열사도 많이 수직 계열화 시켜야 되고 조립도 복잡하고 특히 엔진 같은 거 개발할 기술이 전혀 없는 상태에 있죠. 근데 전기차는 틀리다. 전기차는 너무나 이제 단순해졌다. 조립이 10분의 1로 3분의 1로 줄었다고 그러잖아요. 부품이. 그 다음에 전기 자동차는 자동차 개념보다는 전기 부품 개념이다. 그럼 제조의 삼성 아닙니까? 스마트폰 아주 잘 만들죠. 제조하면 삼성이에요. 심지어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진출하자마자 세계 1위예요. 자동차일 때는 모르지만 전자 부품이다. 자동차가 이제 전기차는. 그럼 얘기는 틀리다는 얘기죠. 자, 기사 내용 간단히 보고 시중에 나오는 기사 살펴봐드리면 이런 뉴스가 나오게 된 배경이 이거예요. 삼성전자, 삼성 SDI가 전기차 공동개발 TF를 발족했다. 근데 이거 예전부터 했다고 그래요, 사실은. 그리고 테슬라 모델 Y를 분해했다. 이게 이 뉴스 기사 때문에 삼성이 전기차 자동차를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
정말 이게 불가능한 시나리오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래요. 전혀 불가능하지 않다. 자, 그 첫 번째 이유가 이거예요. 삼성은 이미 뭐 제조업 강국이고요. 첫 번째. 두 번째로는 1992년 당시의 삼성과 2022년도의 삼성은요, 정말 게임도 한다게 규모가 커졌습니다. 정말로. 92년도만 해도 세계에서 변방의 기업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세계 글로벌 탑이에요, 탑. 일례로 92년도만 해도 삼성전자에서 임원급이 가면 일본 소니에서 과장급이 나와서 영접했다고 그래요. 그때 뭐 NEC, 도시바 이런 쪽하고는 게임도 안 됐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일본 전자기업 다 합쳐도 삼성전자 하나만큼 안 될 정도로 자본력이 충분하고요. 두 번째 기술력도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 SDI, 삼성 전기, 삼성 SDS 등 핵심 인력이 전기차 TF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자, 삼성 SDI 다 아시겠죠? 삼성 배터리, 전기는 뭐 자동차 전장 카메라라든가 PCB, 삼성 디스플레이는 삼성전자 100% 자회사. 그러니까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동 계열 부품만 빼고는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전기차 보시면 배터리, 자율주행 칩, 차량용 반도체, 카메라 모듈, 유기 발광, 다이오드, OLED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본력 가지고 있고 기술력 가지고 있고 제조 강국이에요. 그러니까 못 만들 이유가 전혀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시장이 이미 포화 상태가 아니고 이제 시작이에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삼성이 진출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진출을 하면 과거에 실패했던 경험을 통해서 충분히 성공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자, 이 기사 살펴보면 자, 내연기관차는 부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고 복잡하고 특히 엔진이 핵심인데 엔진 기술이 없으면 뛰어들기가 어렵고요. 그 다음에 하청과의 협력 관계 이런 것을 구축하지 않으면 단기간에 진출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자, 전기차는요 3분의 1에 불과하다. 부품이 일단. 그리고 엔진이 없다. 그래서 바퀴 달린 스마트폰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부품만 납품받아서 조립만 하면 돼요. 그건 또 삼성의 강점이 있잖아요. 그리고 부품도 핵심 부품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삼성이. 삼성은 삼성 SDI와 삼성 전기, 아까 말씀드린 디스플레이 계열사는 전기차 배터리, 자율주행 칩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구동계를 제외한 핵심 제품을 다 만들고 있어요. 뭐 구동계는 납품받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동력장치죠. 무엇보다도 배터리 분야에서 핵심 강점을 가지고 있다. 삼성 SDI죠. 20년 이상 업력을 보유하고 있고 지금은 거의 세계 탑 수준에 올라와 있다. 그래서 삼성이 애플카도 2015년도부터 뭐 타이탄 프로젝트인가 해갖고 애플카를 이렇게 진출하려고 했는데 애플도 망설였던 이유가 이런 핵심 자회사 부품을 만들 수 있는 핵심 자회사가 없어서 그랬어요. 근데 삼성은 그런 부분에서는 애플보다 훨씬 우위에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자, 주식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삼성 SDI가 오늘 전혀 5%에서 안 빠지고 있어요. 사실은 주가가 싼 측면도 있지만 그 뉴스에 좀 반응을 한 것도 있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근거 없는 시나리오도 아니란 얘기죠.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과거에 실패한 삼성이 뼈아픈 과거가 있지만 그때하고 지금은 너무나 바뀌었다. 삼성이 자본력도 워낙 커졌고 그 다음에 기술도 좋아졌고 그 다음에 자동차의 패러다임이 또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만 조금 염려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삼성이 전기차를 직접 생산한다. 그러면 지금 삼성 SDI가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자동차 완성차 업체는 삼성하고 이제 경쟁 관계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조금 부정적인 이슈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부정적인 이슈보다는 삼성이 가져올 수 있는 훨씬 큰 이익이 있잖아요. 이 앞으로 전기차 시장은 반도체 시장보다 몇 배 크거든요. 반도체 시장은 사실 작아요. 그렇게 큰 시장이 아니에요. 근데 2030년 이후에 모든 게 전기차 시장으로 바꾸면 엄청난 시장이거든요. 지금 반도체보다 몇 배 시장이고요. 물론 경쟁사보다 좀 늦었지만 별로 늦은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예. 왜 이거는 전자제품 조립하듯이 조립만 하면 되는 거니까 충분히 삼성이 진출해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분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주가 측면에서는 삼성 SDI가 좀 반응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반응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자, 삼성이 클 수 있는 지금 신사업을 막 추진하고 있잖아요. 파운드리도 하고 있고. 하지만 쉽지 않잖아요. TSMC 따라가는 것도 쉽지 않고. 조금씩 성장은 하고 있지만. 하지만 단번에 기업 가치를 키울 수 있다. 그러면 삼성에서 망설일 이유가 없겠죠. 그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애플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애플카처럼 삼성카에 진출을 한다고 그러면 삼성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재용이 회장으로 출범하면서 마땅한 게 없어요. M&A 하려고 지금 왔고 돌아다니는데 마땅치 않고 사실은. 그리고 신사업에 투자나 할 만한 게 그렇게 마땅치 않고 이거 괜찮은 사업이죠. 삼성카. 그리고 가능성이 낮은 것도 아니고 가능성이 높고 계열사를 통한 시너지 효과도 굉장히 큰 사업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게 진짜 삼성에서 모델 Y를 분해해보고 이거 별거 아니네 우리 진출하면 금방 할 수 있겠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진출한다 그러면 저는 단기간에 빨리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삼성카에 관심이 없다면 굳이 TF를 조직할 필요가 있나? 그냥 각 계열사별로 특히 이제 삼성 SDI 혼자 독단적으로 모델 Y 분해해서 자기네 배터리 적용해보고 그러면 되는 거지. 굳이 전사의 핵심 인력이 다 모여가지고 TF를 구성해서 테슬라의 모델 Y를 분해해서 분석해보고 그럴 이유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삼성의 전기차 사업 진출 저는 가능한 시나리오다 그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